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대 목동병원의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님 모시고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금연연구회라고 결핵 및 호흡기학회 여러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사실은 이 호흡기 질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방법이자 치료법이기 때문에 금연연구회에서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금연 지침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호흡기학회에서 금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또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금연연구회 창설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현재는 부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 금연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호흡기 학회 내에 여러 이제 그 전문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연구회가 이제 금연연구회고요. 여러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금연의 뜻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내고 또 그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호흡이 아니죠. 이제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금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오늘 교수님 오신 만큼 많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본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연에 대해 성공하는 법이라고 제목이 정해졌고요. 많이들 아시지만 이 흡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이에요. 흡연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구강암이라든지 후두암 그리고 식도암 가장 많이 근접하는 쪽에 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암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폐암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폐암에 이 타르란 발암 물질이 들어가면서 온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콩팥, 방광, 췌장, 대장, 간암 모든 인체에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암과 관계가 있는 게 흡연이 되겠습니다. 이 흡연 자체가 얼마나 위험인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빈도를 보시면 해외는 이제 비만이나 이런 고혈압에 의해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흡연이 그 두 번째로 월드 데이터에서 800만이 흡연과 연관되어 사망을 하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인 흡연율 비교인데요. 2007년부터 2018년을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가 좀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일부 국가는 여전히 흡연율이 높아서 금연율이 낮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이거는 남성 흡연율이 높은데 여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낮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성인의 우리나라 흡연율인데요. 보시면 20 정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성은 34%입니다. 여성이 6.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라고 알고 계시지만 국내 남성 흡연율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현재 흡연율을 보시면 다행히 청소년은 2014년 14%에서 6%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상당히 좀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흡연율이 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폐암이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흡연과 폐암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다만 여성 흡연율이 줄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폐암 빈도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련 담배는 지금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전자담배죠.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밖에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면 이 전자담배를 피는 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전자담배는 또 좀 다르죠, 관련과. 하지만 전자담배는 니코틴이나 타르라는 발암물질이 없지만 일부는 니코틴이 있죠. 없지만 그 안에 전자담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의해서 지금 CT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폐 손상을 가져오고 일부에서는 폐 섬유화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한 흡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시도하죠. 70%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한다. 그리고 55% 이상이 매년 금연을 시도한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만이 금연에 성공한다. 그만큼 금연이 어려운 거고 청소년의 3분의 2가 금연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국내 흡연자들 금연 방법을 보시면 93%가 본인의 의지로 금연을 하신대요. 그리고 니코틴 대체는 6.3%, 금연초도 좀 일부 쓰시고 금연 클리닉은 정말 3.7%밖에 안 하고요. 금연 전환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담뱃값을 올렸어요. 2,500원에서. 그래서 흡연율이 조금 줄었지만 해외 이런 선진국들을 보시면 정말로 담뱃값이 비싸거든요. 그럼 담뱃값을 올리는 것만이 답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좀 부정적인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담배 소비량을 감소하는 아주 정비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담배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량이 많은 경우에 금연 시도율이 떨어져요. 지금 10개피 미만은 거의 66%가 금연 시도를 하고 하지만 20개피, 한갑 이상은 45% 정도만 금연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만큼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 금연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음주 습관, 우리가 술을 드시면 담배를 꼭 피죠. 그래서 저는 금연을 시도할 때 반드시 술을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음주가 특히 남성들은 음주를 많이 할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금연 보조제 없이 본인의 의지로 대부분이 금연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금연 보조제가 없이 금연을 시도할 때는 75%가 일주일 이내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이 되면 5% 미만에서만 금연 성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금연 보조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금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일부는 담배 회사를 고소를 하라는 얘기도 있고 담배 제품을 완전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금연을 원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자담배 유행을 말씀드렸는데 왜 전자담배를 많이 피냐 하면 우선 타르랑 니코틴이 없다는 것도 좀 와닿는 부분이지만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USB처럼 되어 정말 작죠. 손에 딱 들어가기 안 보여요.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그래서 손에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인 줄 모르고 혼자 피고 가면 이게 또 냄새가 안 나니까 모르고 지나가세요. 오히려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향도 넣고 맛도 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자담배지만 이렇게 정말 담배처럼 되어 있는 이런 담배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여러 유형의 담배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주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USB 형태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들키지 않. 그렇죠. 안 보이죠. 네. 특히나 이 전자담배는 임산부가 할 때는 태아의 발달이나 청소년은 두뇌 발달에 손상이 가니까 정말 심각하겠죠. 그리고 이 갑자기 이렇게 불탔다, 자동차에 사고 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납니다. 정말 위험하고 또 일부는 전자담배 액을 마셔요. 그래서 이걸 마신다고. 그렇죠. 액상으로 되어 있던 전자담배가 액상을 마시는 경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많이 아시는 상담이라든지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리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도 있고요. 또 전문 캠프도 있는데 요새 이게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정부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부터 담뱃값을 올리면서 그 재원이 많이 남았겠죠. 그 재원을 가지고 1년에 이제 3개월씩 금연 시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1년에 2번 6개월 시도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1년에 3번 9개월을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럼 올해는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는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 있을 건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 3번 사이클을 1년에 3번 9개월간 정부에서 이런 상담도 해주고 약제도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9개월이면 거의 4분의 3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3개월 코스로 끊었는데 3개월 했는데 금연을 더 하고 싶으면 6개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또 시도할 수 있는 네.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자, 코로나하고 조금 연관시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은 코로나에 더 잘 걸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H2 리셉터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세포의 리셉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시면 이 H2 리셉터가 더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나 자 보세요. 흡연은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인 H2 리셉터를 유전자를 증가시켜요. 이게 파란색이 담배를 안 피는 분이고 요 노란색이 현재 흡연자인데 현재 흡연자에서 빨간 표시가 있죠. 이게 H2 리셉터예요. H2 수용체예요. 수용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더 잘 걸리고 더 중증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약간 궁금하신데 사실은 보시면 이 표가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최근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생겼었죠. 네. 네, 지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엔데믹으로 가는 게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금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비약물요법, 상담과 약물요법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병합요법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행동요법에는 우리가 5A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약물은 FDA 승인이 된 3가지 약물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치료. 그래서 대면, 전화, 문자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는 FDA 승인 약물 3가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 반드시 상담과 약물을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고 금연 보조제는 FDA 승인된 약물 니코틴 대체 아시죠?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피로피온이라고 가장 먼저 경구 금연 약물로 개발이 된 건데 원래 이거는 항우울제로 개발이 됐던 약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바레니쿨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약물이 바레니쿨린 챔픽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챔픽스로 되어 있고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 뇌세포에는 니코틴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에서 담배를 피면 니코틴의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죠. 담배를 2시간만 안 펴도. 그래서 자꾸 흡연을 하게 되는데 이 바레니쿨린 챔픽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보였던 니코틴 수용체 얘가 바레니쿨린 챔픽스 같은 붙게 돼요.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담배를 필 때의 도파민 양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흡연에 대한 갈망이 일부분 상쇄가 되면서 금연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바레니쿨린 챔픽스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금연 비율을 최근 자료인데요. 약을 쓰지 않으면 6.5%, 약을 쓰면 15%, 앞에 슬라이드는 30% 가까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전 30% 정도 챔픽스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훨씬 많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그 챔픽스가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란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학술지에서 그 정신질환이 없는 분과 정신질환이 있는 분을 나눠서 우리가 연구를 대규모를 했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우리 챔픽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금연 약물을 쓰면 챔픽스 같은 경우는 약간 미식거리는 구역감이 한 25%, 그다음에 부피로피온은 불면증이 조금 있고 또 약간 이상한 꿈이 꾸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용량을 서서히 감소를 시키거나 서서히 늘리면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 대부분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임산부들이 걱정이시죠. 임산부들은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약물은 이제 니코틴 패치 정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니코틴 패치를 사용한 군이나 사용하지 않은 군이 어때요? 그래프가 똑같지요. 그 말은 임산부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안 하셔도 상담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보다는 상담만으로 충분히 조절이 되는 걸로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은 그룹 상담, 저도 그룹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룹 상담이 왜 좋냐면 다른 분들의 그 금연 방법을 들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금연 그룹 상담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청소년 상담할 때는 여러 명이 같이 하시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호흡기 및 결핵 및 호흡기학회 금연 연구에서 만든 금연 진료 지침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앱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휴대폰에 받아 놓으시고 항상 보시게 되면 우리 금연할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연할 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쭉 너무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해피바이러스님이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6월 랭커님이 YTN에 나오신 교수님 맞나요? 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비온 뒤에 굉장히 거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금연이 원래 거의 제 호흡기 전공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금연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시청자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듣다가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바리니콜린의 금연 약물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바리니콜린을 처방받으면 오히려 담배를 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금연 시작하실 때는요. 아주 초기 1주 정도는 아주 적게 피실 수 있지만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담배를 피시면 실제로, 금연도 안 되죠. 말씀하신 니코틴이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바리니콜린 챔픽스가 약간 구역감도 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좀 부작용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니코틴 패치건 부피로피온이건 챔픽스건 약물을 시작할 때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은 선생님이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 그렇죠. 굳이 피셔가지고 부작용을 경험을 하시는 왜냐하면 니코틴 패치 같은 건 니코틴 패치가 쓰고 있는데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2배로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물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기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라서요. 우리가 도파민을 다시 흡수하는 걸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 약 치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잘 아시는 약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우울증 약을 써도 되냐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챔픽스라는 약이 나오기 전에는 부프로피온을 제가 처방을 많이 했는데 큰 문제 없이 금연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자담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자담배가 덜 해롭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을 보면은 전자담배는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전자담배를 옆에서 피면서 간접흡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거 맞는 사실인가요? 근데 전자담배는 초기에 우리가 금연 방법으로 쓴 나라들이 특히 영국이 많이 그랬는데요. 일부에서는 분명히 전자담배는 아주 소량의 니코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타르란 발암물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 관련 담배보다는 유해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액상이나 이런 담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2차적인 아까 폐렴이나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담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련 담배와 전자담배를 두 개를 같이 써요. 하나를 쓰기가 듀얼이라고 그래요. 듀얼 유저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담배를 못 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금연으로 방법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권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성 물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해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일반 담배보다는 비교했을 때 일부에서는 조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자담배를 피면 가래는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폐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아까 이제 액상이나 그런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폐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성,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만 보더라도 그걸로 폐질환이 이해가 생겼죠. 좀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독성 물질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나 이 전자담배를 남한테 보이지도 않고 본인도 냄새가 안 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흡연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윤희님 질문이에요. 선생님, 지인이 60대인데 금연을 시작하고 자살 충동이 있어서 다시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금연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우리가 금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울증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막 담배를 피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담배를 피게 되죠. 그럼 아까 제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서 기분이 좋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끊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아까 부피로피온 같은 약물을 네. 대체제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로피온이 항정신성 약물이라고 해서 네. 함께 쓰면 오히려 이런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신 챔픽스텐 조금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아까 제가 상담과 약물을 같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에 절대 혼자 하시면 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살이 쪄요. 살이 쪄요? 체중이 늘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 기본적으로 3kg는 찌는 이유가 그 시간에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니코틴 자체가 네. 이게 체중이 빠지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본인 체중이 아닌 거예요. 마이너스 3kg는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입이 굉장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미각이 돌아와요. 막 드시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입이 심심하잖아요. 네. 심심하니까 뭘 찾게 될까요? 사탕. 초콜릿. 네. 그래서 살이 찌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반드시 금주, 그리고 사탕 초콜릿 드시지 마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마라톤을 하시거나 완전히 5종, 3종인가요? 3종 철인 예, 철인 경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면 체중이 안 늡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뭐 신사의 품격 같은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장동건 배우 나왔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친구 남자 4명이 함께 금연을 하면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좀 재밌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명이 사탕을 엄청 그렇죠. 예. 먹는 모습을 막 보여줬거든요.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껌이라든지 은단이나 이런 네. 거로 대체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살이 찌고 싶지 않으면 꼭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살이 쪄서 10kg 지니까 다시 흡연을 하시게 돼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담배 대체제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된 거고, 저는 금연 클리닉을 한 지가 솔직히 20년 가까이 넘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거는 그 대체제를 꼭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래 금연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 혼자 그만두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궁디님이 아까 액상을 청소년들이 좀 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니코틴이 많이 들어있는 액상이라면 뭐 네. 사망을 바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독성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그걸 두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특히나 이 액상으로 만든 이런 전자담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덕 님이 흡연이 심폐지구력에 안 좋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우리가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흡기 폐기능 검사를 꼭 하시잖아요. 네. 당연히 나빠요. 매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폐도 나빠지지만 심장이 혈관이잖아요. 흡연을 하면 혈관이 손상이 가요. 그래서 그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흡연은 심폐 기능과 정말로 연관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영송님이 교수님 챔픽스의 발레니클린이라고 발암물질이 있나요? 과거 챔픽스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발암물질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제가 사용할 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조금 확인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저희가 이 바레니콜린을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도 챔픽스죠 오리지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네. 최근 일이라서 이건 확실하게 되면 예, 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송님이 굉장히 최근 뉴스를 가져와서 네네.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연세님 흡연을 대체할 만한 행위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뭐 운동이나 독서, 사람마다 다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인 금연 대체제가 뭘까?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어떤 걸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 행동요법인데요. 우리가 흡연을 할 때 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반드시. 이제 커피 그러니까 마실 습관처럼요? 때. 예, 습관처럼. 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흡연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녹차나 차를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그 금연할 때 운동을 꼭 권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은 체중 조절도 되지만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느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4km 걸었다, 4km를 뛰었다면 10km를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죠. 의욕이 생기잖아요. 네, 의욕이 그러네요. 생기고 그다음에 살이 빠지면서 이게 그냥 살을 금식에 살을 뺀 게 아니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몸에 라인이 살아나요. 네, 그러면 그럼 의지가 확 생기죠. 예.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늘기 때문에 네.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의욕이 생길 때 거기를 복돋아주는 그 기분이 금연과 운동이 같이 갈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하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임지성 님이 방금 질문 주셨는데 2021년 10월부터 금연 중이시래요. 네. 흡연을 25년 하셨는데 그러면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폐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 추천 하나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이제 25년 되셔서 조금 걱정이 되는 시기긴 해요.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전 좋겠고요. 네. 폐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폐활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모든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걷기부터 그다음에 빠르게 걷기 그리고 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그리고 근력 운동은 저는 잠깐 한 20-30분 정도, 유산소는 뭐 1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운동을 해주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일단 제 환자들 중에서 금연하신 분들이 제가 아까 뭐 마라톤도 하고 철인3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몸들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시죠. 네. 근데 금연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가 피부예요. 좋아져요?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매끄러워지고 오. 다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그러니까 어떤 성형도 필요 없고 피부과 갈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금연만으로 정말 심폐기능 효과뿐 아니라 몸의 라인도 살고 피부도 좋아지는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혹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금연을 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분 정말 잘 성공하셨다. 뭐 이런 기억나는 환자분 있을까요? 너무 많으신데요. 이제 제일 금연이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이 증권 하시는 분.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군요. 예, 미술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작가분들. 그러니까 창작을 해야 되거나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에 놓여 네네. 있거나 그런 분들도 금연을 하시는데 네. 대부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 여러 번 오시고 제가 모병원에 있을 때 그 그룹 미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오신 분들이 아까 다른 사람의 그런 걸 듣고 굉장히 좀 많이 효과를 보셨고 최근에 하신 분은 금연을 하셨는데 계속 오세요. 아까 제가 3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9개월 계속 등록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네, 본인이 혹시 내가 계속 다시 필까 그렇죠. 봐? 다시 그렇게 해서 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철인 3종 하신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금연하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이 금연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연 한 가지만 하셔도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앞으로 암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막을 수 있고 네. 또 2차적인 흡연에 의한 가족의 건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금연이 좀 힘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또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이걸 권고드리고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 조금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뭐 3분 네네. 진료, 5분 진료. 그런데 그때 금연을 하세요. 그 한마디만 해주더라도 최소한 10명 중에 1명은 금연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금연이 어렵지만 꼭 권고드려야 될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금연을 하시기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님께서 금연 3개월째인데 등 통증도 있고 가슴 답답함이 있어서 내과를 가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해줘서 드셨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고 금연 후에 다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온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금연을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금연을 하시게 되면 3개월째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사실은 가래도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 금연을 했는데도 초기에는 가래가 더 왜냐면 나와요? 고여있던 가래가 나오세요. 네.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왜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나와? 난 다시 담배를 펴야 되는 체질이야.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왜 흡연을 하시면 계속 객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수준 나오지만 끊고 나시면 얘 배출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나 이런 기도에는 섬모가 있어요. 그 섬모가 담배를 피면 완전히 기능이 툭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금연을 하니까 이 섬모 기능이 세포가 살아나니까 네. 얘네가 막 해가지고 가래를 올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잘 나오죠. 그거군요. 네. 그래도 등 통증, 가슴 답답함, 이거는 제가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혹시 체중이 늘지는 않으셨는지. 네. 아까 제가 체중이 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도 혈관이 좀 좁아진다든지 다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금연이 3개월째면 대부분 증상은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 네, 뭐 진료를 오시면 제가 한번 진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흡연을 하면은 내 체중이 아니다. 마이너스 3kg 되어 있는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려고 흡연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죠. 있겠네요. 만일 흡연을 해서 체중이 이제 줄었는데 갑자기 금연하니까 체중이 늘면 네. 그 체중에 굉장히 민감한 네. 여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담배를 또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상담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금숙님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저도 금연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금연을 못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금연을 혼자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혼자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약물이 들어가시면 우울증도 훨씬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담배를 안 피면 도파민 물질이 안 나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어떤 분들은 아예 남편이 금연하면 담배 피세요 그래요. 진짜요? 너무 가족을 힘들게 오히려 막 괴롭히니까. 짜증내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힘드시기 때문에 네. 네, 절대적으로 의료진과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랭커님께서 바레니콜린은 2형 당뇨병 환자 금연에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바레니콜린 챔픽스는 뭐 어떤 다른 질환과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혈관이 굉장히 많이 약하죠. 그런 경우에 담배를 피시게 되면 결국 가장 많이 오는 게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상처가 나도 잘 모르시면서 일부에서 이렇게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네. 뭐 조금 안 좋게 네. 그죠? 예, 그런 게 많으셔서 저는 당뇨병 환자를 보면 무조건 금연을 하라고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지성님 질문 아까 했고요. 네, 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님이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전자담배 니코틴 양을 점차 줄이다가 무니코틴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금연을 네. 하기도 한다고. 네.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담배 피우는 행위에 중독되는 건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니코틴 양을 줄이다가 아까 내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니코틴만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네. 피우는 행위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일반 관련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담배는 담배로 가는 다리라고 그래요. 브릿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자담배는 저는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L 하와이님이 선생님 이제 많이 보셨나 봐요. TV에서 어쩐지 많이 친근하게 감사합니다. 느껴지신다고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다음에 정행래님 질문인데 작년에 건강진단에서 비활동 폐결핵이라고 나왔대요. 근데 한 달 전에 폐에 하얀 게 보인다는데 조직 검사 결과 선한 3.7cm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선안이요?
선한 3점 비활동 결핵이 선암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선암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우리가 아마 담배를 좀 피셨던 분이 아닌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과거에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어요. 주로 위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 나왔는데 한 달 전에 이제 CT를 찍으셨을 거예요. 하얗게 그러면 이 염증, 결핵을 앓으신 부위가 흡연자에게는 이 결핵처럼 보이는 게 암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가 50세 이상 남성분이 흡연을 하신 경우에 그런 종양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결핵 흔적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비활동성 결핵과 조금 달라요. 모양도 조금 바깥으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크기가 과거에 비해 컸을 거 3.7cm이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선암이 됐는데 비활동성 폐결핵이 선암이 된 게 아니고요.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는 염증 부위에 흡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발암 물질에 의해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결핵이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경우는요, 이렇게 암이 오는 경우가 훨씬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핵을 진단받았던 분이 담배를 필 때는 매년 우리가 저설량 PET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CT가 있어 찍으셔야 되고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금연을 하고도 최소한 15년간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어떤 습관이 흡연을 가장 방해할까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흡연이 금연을 방해할까요?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금연을 방해할까요? 흡연을 방해할 가장 많은 게 아까 말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담배 피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술자리. 술자리. 술자리에 가면 반드시 담배를 펴요. 그 두 가지. 그래서 금연하시는 한두 달 동안은 초기에 아침에 커피 마시지 말고 녹차나 생수 마시고, 그리고 술자리 아주 친한 친구가 가자고 그래도 나는 금연 중이야. 나를 도와줘. 내가 금연 한 뒤에 갈게. 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피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카페인이랑 니코틴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게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을 먹으면서 항상 이 담배 피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습관이. 그러면 내가 담배를 언제 피고 싶을 하는지 그런 습관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본인이 그걸 아는.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주로 담배를 피지? 그 습관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핀다면 밥 먹자마자 산책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르테즈님께서 혼자 있을 땐 똑같은 말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잘 참다가 음주를 하거나 친구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찾게 된다고. 그래서 술 드시면 담배를 피는데 친구들 중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친구들과 가능하면 조금 초기에는 만나시고 그 중에도 분명히 담배 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금연 중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구든 친구들 한 대 피고 그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한 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3개월 금연에도 한 대 피면 안 돼요. 완전히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1년 이상 우리가 금연을 하셔야 금연한 거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조금 대놓고 나는 금연 중이야. 내 목숨을 살린다 셈치고 나에게 담배를 권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폐가 팝콘처럼 변한다고 들었다는 분은 어떤 질문하신 걸까요? 청소년 중독 교수님, 근데 청소년 그룹 상담도 좀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모 교육도 따로 들어가나요? 부모님 교육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청소년들이 부모님 같이 왔을 때 부모님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청소년만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행래님이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언제 수술을 하면 되냐고, 그것도 아까 써주신 거랑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스틴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17년 전에 대학병원 금연 클리닉을 다녀서 끊으셨대요. 근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셨다고, 그래도
금연을 성공했던 계기가 당시 네. 비급여에서 비용이 아까워서 끊었던 기억이 우울증 나고요. 약이요? 네. 저 우울증 약이 아마 아까 말한 부피로피온일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아마 방법에서, 그러니까 담배를 적극적으로 피지 않는 상황에서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를 자꾸 피면서 약을 쓰시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비급여, 그때는 정부가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잘 끊으셨고요. 원래 실제적으로 부피로피온도 상당히 한 20% 정도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행래님 아까 그 서남 3.7cm 네, 네, 예. 얘기하셨던 분인데 네. 3.7cm 정도면 몇 개일까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물론 변기가 크면 변기가 높기는 하지만 네. 크기가 작더라도 이 소세포라든지 일부 서남에서는 변기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폐CT, 복부 CT, 그다음에 페트라는 양전자 검사, 뭐 머리 MRI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해서 네. 변기를 보시고 가능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네,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기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수술 안 하고 추정만 해도 괜찮나요? 아니죠. 저거는 안 되는 암이 거죠. 나오셨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남에 네. 대한 질문 주셨네요. 네, 서남에서는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가 아셨어요. 서남이 그랜드라는 선입니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세포를 보면 그랜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그러니까 물 같은 그런 선이죠. 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서남이라고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댓글 반응들을 좀 보니까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맞습니다. 계속 주장하시는 백해무익입니다. 분들 계세요. 네. 담배를 피울 공간도 정말 없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금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환자들이 병이 와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네. 건강검진을 저는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예방이 담배, 금연이에요. 네. 그래서 금연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어떤 업적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한 사람에게 금연을 아까 그분의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의사로서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금연 클리닉을 했었고요. 지금도 금연만큼 중요한 우리의 예방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금연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상담했을 때 정말 5분, 10분이라도 금연을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이 비욘디 채널에 나온 보람 너무너무 클 것 같아요. 네. 저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금연의 결심을. 네, 그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성 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금연에 필요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빨리 금연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의 서남이 전체 폐암의 32%를 차지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러게요. 네, 지금은 서남이 가장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죠. 특히 네. 여성들은 대부분 서남이에요. 여성 폐암이 30%입니다. 그러니까 30% 넘겠죠. 남성 폐암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서남은 또 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들이 서남이 될 때는 표적 치료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표적 치료제는 우리가 경구 먹는 알약이기 때문에 힘든 전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외래에서 약을 드시고 요사이 새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표적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병기, 사기, 말기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생존율이 좋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폐암이 많은 거는 대부분 이런 가스들, 그죠? 그런데 노출이 많이 되고 네. 간접 흡연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서남 진단을 받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진단을 잘 받으시고 많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제 개인 질문인데 네. 간접 흡연하니까 제 남동생이 담배를 한 3, 4년을 폈어요. 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간접 흡연도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끊으면은 내가 에어팟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끊더라고요. 어. 에어팟이 갖고 싶었는지. 네. 3, 4년이라 아직 중독이 많이 안 된 상태고 정말 에어팟 갖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 중독성이 아직 낮기 때문에 담배 끊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은 게 금연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데 문제는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40에서 60대 사이. 왜? 그분들은 크게 금연으로, 그러니까 담배를 펴도 심하지 않고 검사를 해도 아직 암이 안 나왔어요. 폐기능도 그렇죠. 그런데 젊은 분은 끊기가 쉬워서 끊기 좋은데 60세 이상은 보면 폐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뭔가 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생겨서 끊는데 그 중간 연령이 못 끊으세요. 근데 그 중간 연령이 못 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금연도 어렵지만 결국은 병을 가진 상태에서 금연을 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3, 4년에 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있으면 폐가 좀 깨끗해지나요? 뭐 폐가 깨끗해지는 거는 사실 뭐 몇 개월 이내도 많이 좋아져요. 특히 3, 4년 정도면 사실은 폐가 크게 손상이 없는 단계니까 끊으시게 되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금연하는 지인에게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담배가 있을 만한 자리에 담배를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야채나 이런 과일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체중 관리도 되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식이라든지 이런 음주 이런 데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금연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지들, 친구들이 금연을 도와주게 되면 정말 의욕도 생기지만 본인이 또 옆에서 또 금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연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흡연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우리가 담배를 안 사게 되면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걸 모아서 딱 기념일에 금연하는 순간 뭔가 본인한테 리워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도 한번 그럼요. 마련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46분 정도 저희가 질문도 받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아까 그 청소년 얘기를 좀 해주셔서 청소년인데 아직도 흡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좀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죠. 그러면 아빠가 되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도 담배를 필 수가 없고 본인이 아까 청소년들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담배 피면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본인이 결국 흡연자가 되면 나중에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빠르게 금연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청소년 때 잠깐 담배 피는 거 정말 끊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혹시라도 전자담배나 담배를 폈다면 내가 이번에 쉽게 끊고 나에게 리워드를 주자.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에어팟을 사달라고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담배 필 공간도 없어요. 네,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께도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높습니다. 미국이 14%인데 우리는 지금 사실 남성은 34%거든요. 저는 호흡기 의사이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원을 오시거나 결국은 암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결국 폐기능이 50% 떨어진 다음에 아시게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연을 하시고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을 정부 지원하에서 무료로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이번 올해는 금연을 하는 한 해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금연을 하는 한 해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크레인님, 전자담배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된다고 오늘 네, 방송에서. 전자담배는 약간의 트릭이에요. USB 예쁘게 생겼는데 몸에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방송 듣고 나니까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정행래님 재방송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님은 담배 생각날 때마다 쥐포 드셨대요. 네.
네, 뭐든지 잘 드시고, 그렇죠. 입이 심심하면 지포 같은 거 드세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 네. 꼭 필요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